내 인연 시어미가 호통을 치면 울고 불고 빌어야지. 어디서 감히 목구멍에 밥을 밀어넣느냐.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라도 깊은 산골,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고창 땅에는 대대로 곡간을 운영해온 부자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씨 문중의 그 집안은 논밭이 세 마을에 걸쳐 뻗어 있었고 가을이면 곡식 냄새가 담장 밖까지 흘러넘쳤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담장 가까이엔 좀처럼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곡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집 안주인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장노파라 불렀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등 하나 굽지 않고 눈빛은 서리보다 더 차가웠던 여인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하인이 몸을 굳혔고 눈썹 하나만 까딱해도 며느리 자리가 3번은 바뀌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쌀독보다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그 집의 외아들 도연은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 방 앞에서 문안을 드렸고 밥상 하나도 손수 살폈죠. 그러나 아무래도 효심과 기계는 별개인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어깨가 한 뼘씩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눈치를 살피는 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 집안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설인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인근 마을 돌장수의 딸로 비단 한 자락 걸치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었죠. 혼례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에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곡간집의 돌팔이 집딸이라니 하고요. 장노파는 혼례 당일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곡간집의 돌팔이 집딸이 들어오다니. 작은 소리였지만 그 말은 마당 전체에 또렷이 퍼졌어요.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설이는 달랐어요. 그 말을 들었을 텐데도 얼굴 하나 굳히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없었고 눈물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단정히 숙이고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죠. 마치 그 말이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것처럼요. 장노파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웃는 것도 기죽는 것도 아닌 그 고요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설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씨 집안의 아침은 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이 오르고 솥뚜껑 틈새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면 하인들이 분주히 상을 차렸죠.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밥상만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설인의 밥상이었어요. 찬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솥바닥을 긁어낸 누런 밥이었죠. 국도 없었고 반찬이라 부를 만한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된장 한 종지가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시집온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건만 설인의 아침은 그렇게 차려졌죠. 장노파는 윗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장노파의 손이 잠깐 멈추더니 소금 종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설인의 국 그릇 쪽으로 스르르 밀어 넣었죠. 소금이 국물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짜야 속이 든든한 법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도연은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죠.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밥상 위의 침묵은 오래된 것이었거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노파는 설인 앞에 놓인 나물 한 접시를 슬그머니 당겨 자기 쪽으로 옮겼어요. 손짓 한 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설인의 밥상은 찬밥과 소금, 국, 그것뿐이 되었죠.
도연은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자기 앞에 반찬 하나를 서린 쪽으로 슬며시 밀었어요.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마음이 담긴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서린은 그 반찬을 보더니 고개를 가만히 저었어요. 소리도 없이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로요. 도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린은 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어요. 급하지도 않았고 서럽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소금 든 국을 한 모금 떠서 조용히 입술에 댔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배는 채워야 혼도 제대로 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밥상 위에 퍼진 그 말은 작지 않았어요. 장로파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를 기다렸던 거겠죠. 울음이든 하소연이든 아니면 굳어버린 얼굴이든. 그런데 서리는 그 어느 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저 찬밥을 씹고 짠 국을 마시고 반듯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장로파는 잠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 말을 얹으려다 그냥 시선을 거두었죠. 그 얼굴에는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서리는 마지막 한 숟갈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단정히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를 올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밥상 위의 모욕은 그녀에게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아니, 어쩌면 닿았지만 삼켜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고르게 깔렸고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별이 촘촘했죠. 장씨 집안의 식구들은 저마다 잠자리에 든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 아궁이도 식어 있었고 하인들의 방에서도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파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뒷간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당 한쪽 달빛이 가장 밝게 고인 자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장로파는 발을 멈췄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커다란 절구공이가 들려 있었죠. 어른 팔뚝보다 굵고 웬만한 산에도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한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팔을 위로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옆으로 밀었다가 당겨오는 동작이 반복되었어요. 숨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문 표정도 아니었죠. 그저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로파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린이 잠시 절구공이를 내려놓더니 마당 한쪽에 놓인 맷돌 앞으로 걸어갔어요. 두 짝이 포개진 맷돌이었습니다. 마을 장정이 와야 옮기는 그런 물건이었죠. 서린은 그 맷돌을 두 손으로 감아 쥐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비틀거림도 없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장로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반쯤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쳤죠. 저 아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어지기가 무서웠던 거겠죠. 장로파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쉬이 앉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그 얼굴이, 그 고요한 표정이 눈앞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린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장로파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간밤의 일은 흔적조차 없었어요. 장로파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눈은 맑았고 태도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그 공손함이 어젯밤의 기억과 겹치자 오히려 더 알 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건 힘이 아니었어요. 그 힘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장로파는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했죠. 아무래도 며칠째 서린이 아무 말 없이 공손하기만 한 것이 오히려 더 신경을 긁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예를 갖추는 그 모습이 어딘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장로파는 작심을 했습니다. 보퉁이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된 보자기에 옷가지 몇 벌을 툭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신발을 꿰어 신었죠. 하인들이 눈치를 살피며 주변을 맴돌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로파는 일부러 기척을 크게 냈어요. 보퉁이를 어깨에 걸치고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속으로는 기다렸죠. 발소리가 뒤따라오기를, 치맛자락을 붙잡는 손이 있기를요. 며느리가 뛰어나와 어머님, 어디 가십니까? 하며 눈물을 쏟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다면 딱 한 번쯤 돌아봐 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로파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어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로파는 속으로 안도하며 천천히 몸을 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서린이었어요. 그런데 서린의 손에는 작은 보퉁이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장로파의 보퉁이보다 더 단출했지만 묶음이 반듯했어요. 서린은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장로파는 순간 멈칫했죠. 주먹밥 몇 개 하고 약과를 조금 챙겼습니다. 길이 멀면 욕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허리를 굽히며 덧붙였어요. 밤바람이 차니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잡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서린은 보퉁이를 건네고 나서 조용히 몸을 돌려 안채 쪽으로 걸어갔죠. 그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로파는 손에 들린 보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밥의 온기가 천 너머로 느껴졌어요. 그게 더 얄미웠습니다. 쫓아내도 악을 쓰지 않고 나가도 붙잡지 않는 며느리였죠. 그냥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로파는 대문을 나서서 마당 한쪽 사당 뒤편에 몸을 숨겼어요. 담장 틈새로 안채를 들여다보았죠. 적어도 집안이 발칵 뒤집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서린의 낮은 웃음도 섞였습니다. 하인 아이 하나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소리를 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오히려 더 가벼워 보였어요. 장로파는 사당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에 든 보퉁이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기다렸던 눈물도 기대했던 발소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먹밥이나 쥐어든 채 담장 뒤에 서 있는 건 자신이었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의 가을 끝자락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마을 한두 집에서 시작된 기침이었어요. 그런데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골목마다 신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장씨 집안도 바깥 출입을 끊었죠. 그러나 역병은 담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로파가 쓰러진 건 새벽이었어요. 방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하인이 문을 열었고 자리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는 노파를 발견했죠. 열이 몹시 높았습니다. 몸 전체가 불덩이 같았어요. 도연은 허둥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의원을 부르러 간 사이 방 안을 지킨 건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찬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리고 끓어오르는 열을 식혔습니다. 한 번 갈고 또 갈고 그걸 밤새 반복했죠. 무릎을 꿇은 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 설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연도 모르게였어요. 역병에 듣는다는 약초가 뒷산응달에 난다는 걸 설이는 이미 마을 노인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비탈을 올라 뿌리째 캐왔어요. 소매 안에 가득 안고 내려왔죠. 부엌에 불을 지피고 탕약을 다렸습니다. 냄새가 독했어요. 눈이 매울 정도였죠. 그래도 설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약이 졸아드는 동안 옆에 앉아 불을 살폈어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장로파의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눈꺼풀이 반쯤 열렸어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올려다보니 설인이었어요. 왜 나를 돌보느냐? 목이 잠긴 소리였습니다. 그 말에는 물음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설이는 잠시 장로파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장로파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뺨 위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열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죠. 설이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로파가 자리에 누운 지 닷새째 되던 날, 낯선 가마 하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로파의 친동생 내외였어요. 소식이 빠른 사람들이었죠. 병세가 깊다는 말이 마을 밖까지 퍼지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걱정빛은 없었어요.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은 안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바빴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장롱 문을 열었죠. 서랍을 빼내고 보자기를 들춰보았습니다. 문서를 찾는 손놀림이었어요. 하인들은 눈치를 살피며 뒷걸음질을 쳤고 도연은 당황한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장로파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러자 동생의 남편이 귀찮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가볍게 밀치는 동작이었지만 병든 몸은 그대로 뒤로 쏠렸어요. 장로파가 벽에 등을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설인이었어요. 설인은 방 안을 한눈에 훑었습니다. 장로파의 상태와 문서를 든 손과 비틀거리는 몸을 순서대로 보았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움켜쥔 남자의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몸이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동생 내외는 굳어버렸죠. 하인들도 숨을 멈췄어요. 설이는 문서를 거두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어요. 모두의 시선이 따라붙었죠. 마당 한가운데 맷돌이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손으로 맷돌을 감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렸죠. 그대로 땅에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마당을 흔들었어요. 맷돌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동생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어요. 다음엔 돌이 아니라 사람이 부서집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리는 몸을 돌려 장로파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친척 내외는 말 한마디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마가 떠나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마당은 오히려 조용해졌죠. 장로파는 벽에 기댄 채 그 모든 걸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죠. 장로파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건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를 바라보며 마당에 섰을 때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오랜 병석에서 일어난 사람치고는 등이 곧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서슬 퍼런 눈빛은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밥상에서 먼저 드러났어요. 서린의 자리에 따뜻한 국이 올라왔습니다. 반찬이 하나 늘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부엌 하인이 눈치껏 차린 것이었지만 장로파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허락이었죠. 서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장로파의 방 앞에서 문안을 올렸습니다. 달라진 대우에 우쭐하는 기색도 그렇다고 어색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달이 유독 밝은 밤이었어요. 장로파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앞에 낡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죠. 오래된 보자기였어요. 매듭이 여러 번 묶였다 풀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장로파는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열쇠 꾸러미였어요. 크고 작은 열쇠들이 묶인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곡간 열쇠, 광 열쇠, 문서암 열쇠. 이 집의 살림을 쥐고 있는 것들이었죠. 장로파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린을 불렀어요. 서린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파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쥔 채 서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내밀었죠. 서린의 손 위에 열쇠 꾸러미가 놓였습니다. 이 집의 진짜 어른은 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오랜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존심이 녹아내린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단한 무언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은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 참아온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눈가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그냥 그 자리에 고인 채로 있었어요. 한참 만에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로파는 눈을 감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도 달빛과 비슷한 것이 번졌죠.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높이 떠 있었어요. 마당 위로 달빛이 고르게 깔렸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날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장로파는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늘 빼앗길까 두려웠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
혼자 곳간을 지켜온 시간, 친척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버텨온 날들,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외로움이 그 말 한마디에 녹아 있었죠. 장로파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서리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장로파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린은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돌을 나르는 동안 혼자 밥을 지었던 일, 추운 겨울 맨발로 물을 길었던 일, 그래도 단단해지려 했던 마음을요. 그 말들은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담담하게 달빛 아래 내려놓는 것들이었죠. 장로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서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곳간을 지켜온 손이었죠. 서린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린은 맷돌을 들어 올리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담장을 부수지 않았어요. 장로파는 평생 날을 세웠지만 결국 그날을 내려놓은 밤이 가장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함이란 부수는 힘이 아니었어요. 참고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걸 두 사람은 말 대신 그 밤의 침묵으로 알았죠. 달이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어요. 훗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씨 집안 며느리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를 꺾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를 꺾은 건 주먹이 아니었어요. 버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